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대해서 전 정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정열과 돈을 들였는데 이게 뚜렷하지 못한 성과를 못 올린 이유가 우리 것을 고집하는 우리 것이 최고라는 이 자만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억명인데, 우리나라 남한 5천, 북한 2천, 총 7천만의 입맛만 고집하는, 나는 맛있는데 왜 상대방은 맛있지 않을까? 나는 맛있는데 너는 왜 맛없어? 이렇게 들이미는 이런 습관, 이것이 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음식의 그 단점이 많이 부각된 것을 뭐 잠깐 얘기하면 너무 뜨겁다라는 거, 부글부글 끓는 거, 70도씨가 넘어가면 음식이 해가 된다라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 식도암이 많죠. 뜨거운 거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고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너무 자극적인 매운맛, 짠맛, 고혈압하고 위암도 세계 거의 1, 2위를 다투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입안에 그 달라붙는 그 떡볶이와 떡의 징크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지만 또 음식이 또 보편적으로 전부 다 너무 달달하는 거 이런 것이 서양 사람들한테 지적받는 것들입니다. 단 음식은 식욕을 중단시키고 또 건강에도 좋지 않죠. 거의 모든 음식에 설탕이 들어가고 이 프랑스가 그 50년 전에 뉴벨 기준을 선포이며 기존의 그 전통 요리의 틀을 확 바꿨듯이 우리나라 음식은 지금도 400년 전에 귀합 청소에 나와 있는 음식만 한국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뭐 거의 뭐 골동반이 비빔밥이고 열구자탕이 신설로인데 지금까지도 서울에 있는 전통 요리 그 한식당의 메뉴에는 거의 뭐 비빔밥, 골동반, 뭐 그 갈비탕, 갈비찜 다 팔고 있죠, 그죠? 수백 년 전 음식이다.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어떤 게 음식이 좋고 나쁨을 몰랐다. 이게 또 지금 시대적 배경에 맞게 프랑스의 누벨 기진처럼 우리 음식도 변환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사전에 합니다. 그러면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는 지구에서 북위 33도에서 43도에 위치합니다. 38선, 그죠? 절반이죠, 그죠? 그 남북의 길이는 위에서 아래로까지 950km, 그러니까 1000km도 안 되니까 뭐 중국이나 미국의 땅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가, 그들이 또 우리를 얼마나 작은 나라로 무시하고 있는가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은 농경지와 산이 있고 산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며 기후는 온대이고 그 사계절의 구분이 확실한 것이 특기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가 부지런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최소한 옷이 세 벌은 있어야지 한 해를 지냅니다. 동남아시아의 열대지방은 사는 사람들은 옷이 뭐 없거나 한 벌만 있어도 거의 뭐 한평생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천지가 전부 다 먹는 거에 야자수에다 바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게을리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겨울에 굶어 죽죠.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형 인간이 많고 또 부지런한 민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굉장히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국의 기온이라든지 습도, 그 강우량, 농사와 축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은 고온하고요. 장마철이 있으며 일조 시간이 많아서 건조한 계절은 밭작물을 기르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입니다. 동의할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 역사적으로 삼국시대 후기부터 밥을 주식으로 하였고 부식으로는 반찬을 먹는 식생활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삼국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밥을 이게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탄수화물을 일도 많이 했지만
섭취할 데가 없어서 온리 그 쌀로 탄수화물을 섭취했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식사 모습인데 위키미때 밥 크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죠, 밥알이.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그 골동품에 관심이 많아서 그릇을 많이 모으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밥그릇이 굉장히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밥그릇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 추세죠.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한국의 대표 음식은 누가 뭐래도 삼국시대 때부터 소금에 절여 먹었던 김치인데 옛날의 김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빨갛지 않았죠. 그죠? 예. 김치의 고춧가루가 1592년 이러고 있다가 임진왜란을 맞았기 때문에 그때 그 임진왜란에 일본의 병사들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국가적으로 불교 숭배 정책을 썼죠. 그래서 그 때문에 육식이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 채소 음식과 마시는 차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삼국시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건축물 여기 이제 경주의 불국사인데 또 고려 시대에는 그 북쪽의 송나라, 여진, 몽고와 교육이 매우 활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소금을 보내고 소금과 후추, 설탕이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조선생활관의 사계절 그 사람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캡처한 내용인데요. 그때 조선시대 하면 유교 아니겠습니까? 뭐 공자의 뜻을 따른다는 어른을 숭배하고 제사 조상을 잘 모신다는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 문화가 정착되었고 효를 근본으로 조상을 섬기고 가부장 제도 그러니까 뭐 장남 우선 제도가 이제 가부장 제도라 그러죠. 다른 식생활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뭐 장남을 따지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한국 음식의 특징은 우리 음식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상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코스 요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음식을 차려 놓고 먹는다는 것이고 밥은 주식이고 이제 부식으로 반찬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이 뭐냐? 밥과 국이 이제 주식이고 반찬을 먹는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한국 사람이 그 고혈압이 많은 이유가 '너무 짜게 먹는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는데 그 이유가 국입니다, 국. 예. 과거에는 조선시대 때 노동을 많이 했고 땀을 많이 흘렸지만 지금은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단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뭐 옛날처럼 소금국으로 만든 국을 다량으로 세 끼를 먹게 되면은 거기에다 김치에다 각종 젓갈류 얼마나 짭니까 염장된 거. 그걸 먹게 되면 고혈압 환자가 뭐 50% 육박할 정도로 고혈압 환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식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 국이고 국을 빨리 없애고 젓가락만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찜이나 전골, 국처럼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고요. 구이나 전, 조림, 볶음, 편육, 숙채, 생채 등을 반찬으로 하고 그다음에 젓갈이나 장아찌, 김치, 장 등을 발효식품으로 많이 섭취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이 또 발효식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냉장고가 그 만들어진 그 역사가 200 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름이나 겨울을 우리가 음식을 계속 저장해 두고 먹어야 됐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활용해서 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지리적인 환경이 가미가 되죠. 그래서 팔도 음식 지리지라 그래 가지고 그 농사라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팔도였죠. 예. 팔도 강산이라고 하는데 이 팔도에는 조미료와 향신료를 써서 복합적인 맛을 내며 그 재료를 잘게 썰거나 다져서 한 입에 먹기 좋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지방별 음식의 특징이 굉장히 잘 발달하였다 이런 건데 얼핏 보면은 그 호남의 이제 젓갈류 그래서 제주 지방의 땅이 이제 그 바다가 깊기 때문에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그래서
깊은 바다에 사는 칼치가 자랄 수밖에 없었고, 호남은 이제 섬이 이제 1000여 개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섬이 많다라는 것은 그 물의 깊이가 낮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자연스럽게 젓갈을 발달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었다. 또 이제 염전이 많이 있어서 소금이 풍부하니까 자연스럽게 조합이 완다. 영남은 또 호남과 다르게 또 동해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깊다 보니까 깊은 물에서 잡히는 상어라든지 고래 요리를 많이 먹어왔죠. 그래서 이제 호서 지방이라고 불리우는 충청도 지방에는 호수가 많다 보니까 각종 민물 요리 발달을 했고, 그다음에 관동 영서 지방이라고 하는 강원도 지방 요리, 고산지대다 보니까 높은 지역에서 먹는 요리가 많이 발달했겠죠. 그래서 경기도 지방의 장국밥. 네, 북한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해서 지방의 해서 비빔밥, 관북의 네, 동태 순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다음에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음양오행 사상에 입각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이 이제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오방색이라고 불리는데 저고리부터 해가지고 음식에도 우리가 오색고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그래서 항상 음식을 약식동원이라 그래서 우리 몸은 작은 우주다. 그다음에 비빔밥이라든지 김밥, 김치, 잡채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구절판, 오곡밥, 구색나물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색을 강조해서 오방색을 음양오행의 색을 강조를 했다. 이런 것이 우리 음식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각 지방별 대표 음식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은, 물론 그 주관적일 수 있지만 이 교재에서 나온 제 공부를 해서 제 교재에 낸 거니까 좀 신뢰를 하시고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서울은 설렁탕이죠. 예, 설렁탕. 그래서 설렁설렁 고기만만 냈다 그래서 설렁탕이라. 그리고 그다음에 탕평, 그 시대에 오면서 만들어진 탕평제. 하도 정치 싸움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섞어서 이제 탕평을 했다. 그다음에 열구자탕이라고 알려져 있는 신설로 이런 것들이고요. 경기도는 이제 보쌈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보쌈김치, 그다음에 조랭이 떡국 알죠? 눈사람처럼 생긴 거. 그다음에 충청도는 청국장, 그다음에 민물이 많다 보니까 저수지가 많죠, 충청도는. 그래서 민물고기. 강원도는 이제 동해안이 깊다 보니까 오징어가 많이 잡히니까 오징어 순대가 자연스럽게 발달하고, 그다음에 고산지대 태백산부터 많이 태백산맥이 있기 때문에 산나물이나 고산지대에 잘 나는 감자밥이 유래됐다. 쌀이 귀하다 보니까 감자를 주식으로. 전라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젓갈, 콩나물밥, 비빔밥이죠. 비빔밥 하면 전주 아니겠습니까? 경상도는 이제 안동이나 진주에 양반들이 많이 살면서 제사가 많고, 제사에 남은 음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벼 먹다 보니까 헛제사밥이다. 이런 얘기고, 물고기나 상어, 고래고기가 많이 있다. 제주도는 이제 진시황제까지 내려왔다라는 이 전복, 우리나라 특산물이죠. 그다음에 옥동이 맑고 깊은 물에 자라기 때문에 제주도에 많이 있죠. 울릉도에 이제 전나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징어, 독도새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면은 200여 가지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187종인데 한국의 배추김치가 일반적으로 25종이 된다고 합니다. 무로 만든 김치가 63종, 배추보다 많네요. 오이로 만든 게 10종, 그다음에 기타 채소 김치가 54종, 그다음에 해조류 김치가 5종, 동물성 재료를 사용한 김치가 21종.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김치가 187종입니다. 그래서 물론 김치도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전에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먹는 김치는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 열무, 동치미, 오이소박이, 나박김치 7개 정도입니다. 이것도 주관적일 수 있죠. 나는 이 김치를 좋아해, 나는 저 김치를 싫어해 이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187종의 김치를 다 외우지 못하니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김치를 7가지만 놓고 봤을 때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한국 음식의 그 식사의 절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획이 없었는데 식사 예절도 우리가 이제 문화인이라고 자처를 한다면 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음식 문화 중 식사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리를 비우지 않고 식사 중에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서양에서도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식사에서는. 그래서 말은 많이 하지만 우리 음식이 밥알이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되면 이 음식이 튀길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입안에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을 꼭 담은 후에 씹어야 된다. 서양에서도 음식을 넘기기 전에는 절대 얘기를 하지 않죠. 꼭꼭 씹어서 넘긴 다음에 음식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음식을 먹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의 장이 된다라는 거죠. 참 부럽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아랫사람이 들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유교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지금도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그래도 꼭 어른이 장유유서라 그래서 어른이 먼저 든 다음에 그다음에 따라 든다.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뭐 아주 예민한 건 아니지만, 지금 시대에 잘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이러한 예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들고 먹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셨나요? 그래서 예민하지는 않지만 일본이나 중국은 이제 볼을 들고 마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이제 그릇이 사기나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겁죠. 뜨겁고. 그래서 놓은 상태에서 양반들은 허리를 숙이고 먹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직각 식사식으로 했다라는데, 요런 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쩝쩝거리는 소리죠. 이게 이제 신경 쓰다 보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은,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인데, 소리가 너무 많이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쩝쩝거리고.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꼭 다문 후에 음식을 먹는데, 일단 이제 예절이라든지 배려를 한다면 음식을 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를 좀 덜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쩝쩝거려야지 음식을 맛있게 먹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지만 지금 시대는 아니다.'라는 게 분명하고, 또 수저가 그릇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너무 그냥 빡빡 긁는다든지, 우리 음식이 사기나 동이기 때문에 수저가 또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크게 나죠.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해서 상스럽지 않게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반찬이나 밥을 뒤적거리지 않고 이제 골라 먹는 사람이 있는데,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다는 얘기죠. 무침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홍어회가 있으면 홍어만 골라서 먹는다든지, 홍어 좋아한다고 그러면 좀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이겠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음식을 들어서 젓가락으로 털어 먹는다든지 갈라 먹는다든지, 이런 모습은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한 개씩만 들고 사용하는 게 우리 음식의 예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게 예민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숟가락과 젓가락을 동시에 들면은 이제 급해 보이고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숟가락을 들 때는 젓가락을 놓고 젓가락을 들 때는 숟가락을 놓고 이렇게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음식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하다고 배가 고프다고 또는 배가 부르다고 너무 게으름 튼다든지 음식을 깨작깨작 먹는다든지, 근데 음식을 이제 어느 정도 먹을 때 윗사람과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이 구성과 속도를 맞춰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숟가락을 놓고 식사를 마무리하는 예법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짤막하게 우리 한국 음식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 예절에 대해 식사 예절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음식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리사랑연구소 김강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